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 52시간제, 52시간제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 최대 69시간인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마케팅 키워드를 존나 잘 뽑아내. 확실히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근무 시간이 엄청 는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식인이라면 그 개편안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제 옛날에 52시간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갑자기 일이 몰리는 회사에서는 되게 타격이 크다고. 예를 들면 뭐 명절 전후에 막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게임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명절 때도 사실 그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꼭 항상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게임 회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게임 개발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뭐 대규모 업데이트가 막 있을 때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때는 사실 사람들이 하루에 정말 버그 고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버그가 나와서 엄청 고쳐야 되는데, 기존에는 52시간이 넘어가면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몰릴 때 있거든. 잡지 회사도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 시공사란 데서 막 1년,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낭여행비도 모으고 약간 뭐 어설프지만 경력도 쌓고 이러려고 20살 때 처음 들어간 회사인데, 나는 이제 TNE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없어진 사업부일 텐데, 그때 거기서 이제 던파타임 관리하고 막 이런 거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관리를 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이제 잡지사 그런 분들을 봤었는데, 내가 되게 평소에 되게 존경하던 그런 잡지사 분들은 일을 하게 된 게, 게임 잡지 이렇게 PC 플레이어라고 막 그런 거 발간하고, 막 편집장님도 막 그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거든. 근데 아무튼 내가 20살 때 너무 동경하던 게임 잡지 분들이랑 일해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투머치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제 일을 하시는 거 보는데, 한 한 3일 4일을 집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이제 이게 월간 잡지니까 이제 마감 한 일주일 때는 진짜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진짜 엄청 빡세게 했던 걸 기억나는데, 근데 또 그 마감하고 이제 뭐 이렇게 런칭하고, 그리고 막 첫 한두 주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이렇게 일이 몰릴 때는 확실히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 개발자도 마찬가지거든. 진짜 런칭하기 전, 업데이트 전, 이런 한 주는 진짜 빡세거든요.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주 52시간제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케인즈 학파랑 애덤 스미스 학파처럼 약간 경제에도 정부의 개입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각각의 이제 제도마다 장단점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영국의 뭐 마가렛 대처나 막 이런 사례들도 좀 있고, 뭐 찾아보면은 그 양쪽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왜 정부에서 최대 시간을 제한하지? 마치 악덕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되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카레코베 당토를 좋아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뭐 근무 시간 대비 이제 좋을 거다, 복지가 좋을 거다 생각을 해서였겠지만, 실제로 뭐 카카오 노조나 여러 노조들이 깐 걸 보면 실제 뭐 근무 시간 엄청나게 긴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판타지를 보고 쫓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이것도 똑같은 거야. 마치 근무 시간 69시간으로 늘었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선동하는 걸 그냥 믿는 거지. 그런 거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국민을 개돼지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로 보고 하니까, 이거 먹힐 거야 생각하는데 심지어 먹혔네, 세상에. 대한민국 만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 현실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동에 그냥 당하는 거지. 근데 사실 보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52시간을 초과 일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몰래 일하고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많았거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나는 내가 사업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주 52시간 이상 코딩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그 정도 일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내가 얘기하잖아. 20대에, 그니까 개발자는 이게 노력이라는 게 어설프게 그냥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중국집에 막 30년 이렇게 막 그 요리했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안 좋은 습관 그대로 가져간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보다 이제 제대로 일식을 배우면 일본에서 제대로 이제 주방에서 배운 사람들은 진짜 맛이 다르잖아. 그런 사람들은 오마카세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일본, 이렇게 중국도 막 사천 요리 막 제대로 그 사천 지방에서 막 배워온 사람들은 다르거든, 맛이.
그래서 정말 막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막 중국에서 식당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조선족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진짜 맛있는 경우 많거든. 중식은 확실히 다르거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 기준이 다른 거야, 기준이. 노력이라는 건 기준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김치에 대한 기준이 높거든. 김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재료를 다 국내산으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중국산 김치는 식당 쪽에서 많이 먹고, 일반적인 그런 김치 뭐 유명한 김치들 있죠, 종갓집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재료가 기준이 높으니까 다 한국 재료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이라는 게 진짜 그만큼 중요한데, 어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게 이런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자는 너무 오히려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좋지, 바쁠 때는 엄청나게 빡세게 할 수 있고. 아니 저런 거 그냥, 사실 나는 주 100시간이든 1000시간이든 그냥 회사와 그 노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 이게 빡세고 가격 대비 별로면 사람들 다 떠나거든. 뭐 억지로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아니 공무원조차도 심지어 칼퇴하고 그 이외에는 뭐 추가 수당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일이 주 52시간에 딱딱 떨어지기만 하겠어. 오히려 그걸 되게 그런 거를 알아서 좋게 만들게 만들어야지. 네카르콜베 당토가 일반적인 기업보다 돈도 많이 주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왜 챙기겠어? 그냥 뭐 착하게 살라고? 아니야. 그냥 좋은 개발자들이 그런 조건이 다른 데보다 좋아야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부동산도 정부가 개입한다고 항상 안정화된 게 아니었죠. 물가 대비 엄청나게 팍 오른 경우도 많았었고, 대출 금리가 심지어 높은 때도 엄청 오를 때도 있었고.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급등도 좋은 게 아니고 급락도 좋은 게 아니거든,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응용 2단계 친구들은 정말 주말도 없이 공부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노후 준비도 노후 준비지만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벌어야 기분이 좋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돈을 좀 많이 벌면 기분이 많이 좋아. 나는 그거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좀 가끔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저런 거 선동 너무 쉽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아닌데 저게 그렇게 좋은 현상들이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 좀 아쉬운 것 같아.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 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잘 되려면 응축된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황롱문 씨의 그 몰입이라는 책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딱 보면 보통은 10년 동안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한 연구들은, 그런 연구보다 어떤 사람이 진짜 밥 먹을 때도 그 생각만 하면서 몰입을 해서 6개월 만에 그런 10년 동안 안 나오던 결과를 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잠재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노력을 그래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사람이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아냥거리기 시작해.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해코지라도 해야지라는 방향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근데 문제는 이런 요즘 같은 때가 더 성공하기 쉬운 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잘 되겠죠. 근데 아무튼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최대 69시간 한다고 해서 69시간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 최대거든. 근데 참 이거에 선동당해가지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니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오늘 8시간 근무하는데 69시간 개편돼가지고 12시간씩 막 똑같은 임금 받으면서 하라 그러면 할 거야? 당연히 퇴사하지. 그러니까 그런, 누가 보면 강제로 하는 줄 알겠어. 이상한 피해의식 가지지 마요. 제가 이제 주변에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데 돈 못 벌고 막 그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애들 있거든. 막
월 한 150? 막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전부터 걔를 안 게 한 4, 5년 전인데 걔한테 그랬거든. 지금 우리 나이는 신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경력을 인정받을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한테 내가 다 얘기해줬거든. 다 잔소리로 생각하고 다 뭐 그렇게 막 얘기해.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그렇게 주변 탓을 해요. 막 지금 상황 탓, 부모님 탓, 막 이런 거. 아니, 최소한 나는 부모님한테 한 달에 200씩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200 정도는 부모님 생활비랑 뭐 이런 걸로, 이것저것 쓰는데, 그, 내 입장에서는 걔는 부모님들이 손은 안 벌리거든? 부모님들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도 축적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내 입장에 봤을 때 엄청 부러운 건데 나는 기본적으로 내 상황 탓 안 하거든. 내가 부모님 도울 수도 있지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 집이 옛날에도 가난했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 나는. 근데 걔는 부모님 탓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걔가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고생 많이 했어. 고생 진짜 많이 했고, 엄청 항상 뭐 할 때마다 항상 쉬운 게 없었어. 삶이. 쉬운 게 없었고, 하지만 그 와중에 운도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국에는 최소 정도만 돼도 지금 이 정도 삶의 수준은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나처럼 운이 진짜 안 좋은 사람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다 잘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거든.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슨 뭐 엄청나게 욕심 부리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말고 우리가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걔는 지금도 노력 안 해요. 노력 안 하고 나이 30대 후반 되고 이제 40대 돼가지고 월급 한 200도 못 받고 살 것 같아. 왜냐면 경력을 인정 못 받는 그런 걸 자꾸 하는 거야. 아까 이거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진짜 막 암 걸릴 만한 얘기들 많거든. 걔가 해준 얘기 중에. 막 지금 이게 살짝만 얘기하면 걔가 지가 무슨 사회복지사를 전공을 했는데 그 뭐 사회복지 그 회관에서 무슨 사고를 쳤나 봐. 근데 얘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부정 자체를 뭐 고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사 쪽에 일을 못 한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 사회복지의 부정 관련 같은 걸 얘기를 했으면 그게 오히려 칭송받아야 될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업계에서 일을 못 한다? 나 얘가 근데 아주 이런 애들 특징이 거짓말을 존나 잘해요. 그리고 리플리가 존나 있거든. 그래서 근데 얘 말 다 안 믿어. 그래서 얘 분명히 거기서 무슨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상대로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내가 싶더라니까. 걔가 전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전과가 있는 사람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한 번만 전과가 있지 않아요. 사람의 특징이 이게 선입견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통계 같은 거 찾아보시면 한 번 범죄 저지르고 반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과 안 생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의외로 어느 정도 같은 잘못을 꾸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근데 아무튼 내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52시간제 이거 최대를 그렇게 제한해 놓으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더 불편해진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훨씬 상황이 좋아졌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위 10% 이내외 개발자들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상위 10% 개발자들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알아? 다른 분야는 몰라도 그냥 돈 있다고 무조건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야 이쪽이. 이쪽은 스포츠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골프같이 돈 많이 드는 스포츠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 스포츠 같은 거 장미란 선수 막 이렇게 진짜 막 전설적인 그런 선수잖아요. 이런 사람도 우연히 이렇게 갔다가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중학생 때부터 막 시작하고 그러는데 뭐 중학생 때 돈이 엄청 많아서 스포츠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느 정도 돈이 들지만. 근데 컴퓨터는 더 돈이 안 들지. 사실 컴퓨터랑 인터넷만 되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쪽만큼 어떻게 보면 흑수저들이 내 인생 갈아엎을 수 있는 분야가 많지도 않아.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전 너무 좋지. 이제 개꿀이야, 개꿀. 근데 못하면은 뭐 답 없는 분야니까 이쪽만큼 노력으로 승부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쪽 교육은 그게 되거든. 진짜 무슨 서번트 증후군처럼 존나게 잘난 사람들 막 한 번 들으면은 바로 다 이해하고 막 기억 절대 안 잊어먹고 뭐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그런 사람부터 자기가 못한다고 막 나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뭘 해도 못할 사람이라서 뭐 관심도 없어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